나갑니다. 네, 지금은 사실 내용 같은 경우에 강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가 그냥 오늘 강의 받은 질문 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주제라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질문을 받은 분은 특수교사 선생님이세요. 특수교사 선생님이고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이 만나는 친구는 7살 그리고 이 친구랑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선생님에게 관심도 없고 어떤 걸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잘 하지도 않고 집에서는 가끔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횟수가 너무 적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눈에 보이면 꺼내달라고 손을 끌고 가거나 그런 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잘하는 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이가 글자랑 알파벳에 엄청 흥미가 있대요. 숫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퍼즐을 맞춘다거나 그걸 보고 있는다거나 글씨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강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7살인데 그거에 비해서 숫자랑 글자랑 뭐 한글이랑 영어를 잘하니 그걸 토대로 좀 학습을 시켜볼까 한다. 너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앞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좀 요청도 조금 하고 그리고 좀 사회적인 기술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 초기 의사소통, 그러니까 요청하기, 제안하기, 거절하기, 인사하기.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앞서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학습, 글자 쓰기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이 친구에게는 글자 외우기나 글자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게 더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엄청 잘하는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초기 의사소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이가 뭘 좋아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글자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무 글자를 많이 봐서 글자 퍼즐이랑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다시 꺼내볼까요? 이제 그러면 문제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거기에 몰입해요. 너무 집착을 해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줄 때 이 친구가 좋아할까를 봤을 때 선생님은 이 친구가 글자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조금 써주면 좋아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 퍼즐 같은 거를 선생님이 만들어 준다거나 제안한다거나 뭐 이거 만들어 보자 아니면 너 같이 하는구나 하고 옆에서 이제 이 친구가 좋아할 것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어때? 재밌지? 너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친구가 좋아하는 걸 파악해서 그것들을 아이에게 제공해주고 좀 친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옆에서 자기가 하던 거를 방해하지 않고 용인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재밌는 것들을 줬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또 뭘 줄 수 있나? 또 글씨를 써줄 수 있나? 또 나를 위해서 글자를 뭐 오려줄 수 있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숫자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또 해줄 수 있나? 라고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손을 조금씩 끌던지 아니면 해달라고 쳐다본다든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요청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그 횟수가 늘어날 거고 그 빈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초기 의사소통 중에서 요청하기. 그런데 이 요청하기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손으로 끈다거나 했을 때도 사람을 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걸 요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분류를 해서 이건가 저건가 요건가 라고 하면서 AC라고 하는 뭐 상징이나 제스처로 제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뭔가 하나 좋아하는 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없애야 할까요? 더 이용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해봤는데 안 봐요. 뭐 계속 소리만 듣고 있어요. 뭐 시각 추구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라고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되면 언어치료사, 특수교사한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도 없겠죠.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떻게 바로바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좋아할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좋아하는 게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안을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초기 의사소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자. 물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다. 쉽지 않죠? 원래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 말을 되게 좋아요. working around. 어떻게든 우회해가면서 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이거. 사실 그게 언어치료사들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강의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오늘 안에 업로드를 하겠죠?